안녕하세요. 천월신궁입니다. 오늘은요,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례법에 의거하여 제가 공부가 된 만큼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순서와 의미를 알아야 차례를 지내도 내가 제대로 지내고 있구나 알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순서와 의미 그리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재사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는 명절에 차례 지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촉입니다. 말 그대로요, 불을 붙이셔야 돼. 촛불에 양초대에 불을 붙이시고 그 다음 진설입니다. 나의 상황에 맞춰서 재물을 준비하신 다음 1년에는 매하고 갱입니다. 매는 밥이고요, 갱은 국이에요. 그 다음 설날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 그 다음 술잔과 시접, 말 그대로 수저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열은요, 어동육서라 하여 생선은 동쪽으로, 그 다음 육고기는 서쪽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쪽이 북쪽이고요. 북쪽에서의 기준이 우리가 바라보는 쪽에서는 오른쪽이 동쪽이 되는 거고요. 왼쪽이 서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위, 위패의 위치가 북으로 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쪽이잖아요. 그러니 어동육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열은 탕입니다. 뭐 어탕, 육탕, 소탕 올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준비 못했다면 올리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4열은 자포우해, 호는 좌측이고 식혜는 우측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바라보는 쪽이 북쪽인데 내가 우측에 있으면 동쪽이고 왼쪽은 좌측은 서쪽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해, 오른쪽이죠. 북에서 바라보면 신이 위패에서 말 그대로 조상님의 자리에서 바라볼 적에는 동쪽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바라볼 쪽에는 우해, 식혜나 예를 들어 김치, 물김치 있죠. 우해, 식혜나 김치를 올리셔야 되고 좌측에는 포를 올리시면 됩니다. 5열은 조율이시, 밤, 그러니까 대추, 밤, 그 다음에 과일을 진설을 하시는데 붉은 과일은 동쪽, 오른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흰색 과일은 서쪽입니다. 그러면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오른쪽이 동쪽이고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왼쪽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항렬에 우리가 차례를 지낼 때는 왼쪽부터 항렬을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위패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이 위패를 작성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4대까지 챙기는 것이 차례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이나 제례법에 맞게 가면 상이 다 따로따로 차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를 모두 다 차리다 보면 상차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커지셔야 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다 하면 그 윗대에 맞춰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살아계신다 하면 그 윗대에 맞춰서 위패를 쓰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본 원칙은요, 서쪽으로 기점으로 해서 4대까지의 위패를 쓰셔서 차례를 지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따져서 하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따로따로 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더 디테일하게 가자 하면 문 앞에도 차려놔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의 의미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본 내가 차례를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중이니 아버지 어머니만 올리고 싶다 하면 현고, 학생, 국은, 신이, 그 다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우입니다. 남자를 좌측, 아버지를 좌측, 위패의 자리예요. 오른쪽은 어머니의 위패를 쓰시는 겁니다. 현비, 예를 들어서 수능안시다. 그러면 현비, 수능안시, 신이 라고 쓰시는 거고요. 그 위패를 쓰실 적에는 한 위패에다가 같이 반을 나누어서 쓰셔도 되고 한 장 한 장 쓰셔서 위패를 놓으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남자 여우에 해당이 되게만 놓으시면 제례법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증조, 고조 표현하자면 내가 살아계시는 어른들 외에 표현하자 하면 내가 살아계시는 분들 외에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학렬에 맞게만 쓰시면 탈이 없습니다. 그 다음 강신분향이라 하여서 강, 신, 분, 향 그 말은요 하늘에 향을 올려 신이 강림하시도록 재배하시는 의식입니다. 차례를 주관하시는 분이나 또는 학렬이 제일 높으신 어르신께서 처음으로 향을 피워서 강신분향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혼과 백을 부르다,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원래가 이 단계에 있어서 매하고 갱을 올리시는 겁니다. 아까는 진설에 대한 위치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강신분향 다음에 매하고 갱, 송편, 떡국 이 단계에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헌주, 제사는 퇴주를 하여 술잔을 계속해서 비워서 채워드리잖아요. 그러나 차례에 있어서는 헌주, 비워진 곳에 붓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부으시면 되고요. 태주의 의식은 기제사에만 있는 게 제례법에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 드실 수 있도록 운감 하시게 공수, 남자분들은 왼손이 위로 가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오른손이 위로 가셔서 살짝 45도 고개를 돌리시거나, 우리가 또 기제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제사를 지내는 방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신 하잖아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시립 서서 운감하시는데 후손들이 서서 바라보는 격이 되면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립하여 공수한다. 그 말은 45도 각도로 서 있으면서 운감하시게끔 예의를 지키는 건데요. 제일 편한 건 어느 정도 운감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이제 지나잖아요. 그러면 사신 보내드리는 겁니다. 지방 신이 태우시고요. 촛불 끄시고 그 다음에 상 치우신 다음에 음복한다 하죠. 음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점촉 첫 번째, 두 번째 진설, 세 번째 위패, 네 번째 강신분향, 다섯 번째 매하고 갱, 차례 같은 경우에는 송편과 떡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 헌주, 그 다음에 운감하실 수 있도록 시립공수, 그 다음 사신 보내드린다. 이 원칙만 기본적으로 지키고 계시면 이 제례법에 있어서 어긋남은 없으시고요. 내가 사정에 맞춰서 차례와 기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내가 힘들게 하면서 차례와 제사는 올릴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은 차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차례의 기본적인 순서와 의미, 그리고 명절 차례와 기제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순서나 내용 또는 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제사하고는 조금의 다른 부분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차례 의식에 대해서는 명절에 이 정도만 지키셔도 무방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말 그대로 받들봉의 청할청입니다. 어느 종교와 관계없이 하늘은 하나인데 교리와 합장이 다른 것일 뿐, 하늘에 봉청하여 강신하는 마지막에 사신까지 이 순서는요 어느 합장과 교리에 있어서도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하니 내가 어떤 종교다 하더라도 내 위에 모든 뿌리, 근간은 뿌리 아닙니까? 그러하니 내 뿌리에 대해서 차례나 제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례에 있어서 이 정도의 기본은 알고 계시면 그래도 내가 아이들에게 차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어른이 되시는 겁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명절에 차례 지내는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순서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정성껏 봉청할 때 하늘의 감흥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